2026년 칸 영화제, 세계 영화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 무대를 목표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제작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크리터즈. 칸 영화제에 출품되는 애니메이션은 보통 수년의 제작기간, 수백 명의 아티스트, 수백억 원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들입니다. 하지만 크리터즈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품은 AI 기술을 핵심 도구로 삼아 제작되는 최초의 장편 극장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입니다. 크리터즈라는 이름은 2023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광고 제작사 네이티브 포린이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모델 DALL-E2를 활용해 짧은 단편을 만들었습니다. 짧고 실험적인 프로젝트였지만 성우와 음악, 사운드 디자인이 결합되며 AI 이미지도 영화적 맥락 안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단편은 이후 안시, 트라이베카, 칼레연즈와 같은 영화제에 소개되며 업계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단편은 오픈AI의 최신 영상 생성 모델 소라로 리마스터되어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여전히 짧은 길이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매끄러운 비주얼은 AI 애니메이션의 진화를 보여주며 장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제 크리터즈는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라 버티고 필름즈와 페더레이션 스튜디오가 주도하고 패딩턴 시리즈를 집필한 작가진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장편 극장용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디자인 싱킹 주제는 AI가 영화 제작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첫 시험대가 된 크리터즈입니다.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은 보통 수년의 제작 기간, 수백 명의 아티스트, 그리고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기본입니다. 헐리우드의 제작 파이프라인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쌓여왔고 그것이 곧 애니메이션 산업의 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크리터즈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흔듭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은 3천만 달러 이하, 제작 기간은 9개월로 기존 방식이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대신 핵심 제작 과정에 AI 도구를 직접 투입했습니다. 캐릭터의 배경은 AI 이미지 생성에서 출발하고 이를 3D 환경으로 확장하며 성우와 페이셜 퍼포먼스 캡처 시스템을 결합해 영화적 경험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칸 영화제가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터즈가 성공한다면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영화 제작 전반에 걸쳐 AI가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작은 실험에서 출발했습니다. 2023년 감독 체드 넬슨은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모델 DALL-E2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가 입력한 프롬프트는 단순했습니다. 노란 털복숭이 몬스터가 안개 낀 숲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렇게 태어난 첫 이미지가 바로 크리터즈의 씨앗이었습니다. 넬슨은 밤새 수십 개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곧 하나의 세계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오픈AI 연구진에게 공유했을 때 그들조차 정말 모두 다리로 만든 것이냐고 되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적인 이미지로는 부족했습니다. 넬슨은 광고 제작사 네이티브 포린과 손을 잡고 짧은 단편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제작 과정은 보통 기존 애니메이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DALL-E로 하루 만에 수백 장의 배경 컨셉을 생성하고 에미상 수상 영역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를 3D 환경으로 확장했습니다. 캐릭터는 DALL-E로 눈, 표정, 입을 수없이 바꿔가며 완성했고 마지막에는 페이셜 퍼포먼스 캡처를 활용해 넬슨이 직접 연기한 립싱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문 성우와 음악, 사운드 디자인이 더해지자 조각난 AI 이미지들이 하나의 영화적 경험으로 묶여 크리터즈 단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캐릭터는 일관성이 부족했고 움직임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크리터즈는 AI로 만든 이미지도 인간의 연기와 기술이 결합되면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데모에 불과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영화라는 예술의 장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크리터즈가 던진 질문은 강렬했지만 AI로 영화가 가능하다라는 대답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변화를 가져온 건 오픈AI의 최신 영상 생성 모델 소라였습니다. 2025년 크리터즈 단편은 새로운 AI 툴로 리마스터되어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부자연스러웠던 캐릭터의 움직임은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카메라의 리듬과 장면 전환도 영화적인 흐름을 갖추었습니다. 불안정한 이미지가 이어붙여진 실험에서 완성도 높은 단편 영화에 가까운 결과물로 변모한 것입니다. 소라로 다시 태어난 크리터즈는 단순히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AI는 이제 컨셉이나 테스트를 넘어 본격적인 영상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리마스터는 크리터즈가 장편 프로젝트로 확장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실험적인 단편이었던 크리터즈가 이제는 본격적인 산업적 도전으로 옮겨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소라 리마스터를 거치며 가능성을 확인한 크리터즈는 이제 단순한 단편이 아니라 본격적인 장편 극장용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도구가 프로덕션의 여러 단계를 대체하거나 단축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생산 도구로 AI로 만든 장편 영화가 전통의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업계 전체가 주목하는 실험이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무대가 바로 2016년 칸 영화제입니다. 크리터즈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 동시에 거대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먼저 창작자들의 우려입니다. AI가 영화 제작에 깊숙이 들어오면 애니메이터, 디자이너, 컨셉 아티스트 같은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이 수년간 작업하던 과정을 이제 작은 팀이 AI를 활용해 수개월 만에 완성한다면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문제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크리터즈 역시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지 명확히 공개된 바는 없지만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업계 전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술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AI가 만든 이미지를 이어붙인 작품이 과연 예술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이어집니다. 일부는 크리터즈를 단순한 기술 쇼케이스로 평가하고 또 일부는 예술적 상상력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크리터즈는 하나의 영화 프로젝트를 넘어 AI와 인간 창작이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수년의 제작 기간과 수백 명의 인력일까요? 아니면 상상력과 그것을 구현할 새로운 도구일까요? 칸 영화제라는 상징적 무대에서 크리터즈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내놓게 됩니다. 만약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AI는 실험적 보조 수단이 아니라 영화 제작의 핵심 언어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호평을 받는다면 AI는 아직 예술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크리터즈는 이미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누구나 머릿속에 떠오른 세계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이야기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최전선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신가요? 비주얼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